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유입니다. 금요일 테슬라는 무려 25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262까지 반등하는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3월 7일 관세쟁이란 제목과 함께 제가 밤에 공유드린 것처럼 3월 14일 다음주 금요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풀옵션들이 250달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250달러를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하되 250달러가 강력하게 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멤버십분들께 미리 드렸고요. 정확히 세력들의 포지션 흐름대로 테슬라는 350까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350이 지선 역할을 해 주었고요. 그와 동시에 파월 연설과 함께 262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세력들의 포지션을 매일 하루에 2번씩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대응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함인데요. 세력들의 포지션을 기준으로 미리 주가가 확률적으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고요. 어디서부터는 강력한 지지선이 잡힐 것이니 어디쯤을 시작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다 등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저희 멤버십 분들은 250에서 253달러에 대응하신 분들이 있는 만큼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난주 금요일날을 기준으로 잡힌 세력들의 포지션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세력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냐인데요. 금요일장이 끝나고 토요일 오전을 기준으로 세력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분위기 전환인가에 분석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인데 테슬라에 있어서 상승 시그널은 여기 250달러의 풀옵션 수량이 줄어들고요. 250달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위쪽인 풀옵션 위치에서 수량이 올라가면서 지선 역할을 하고 그와 동시에 여기 이러한 콜옵션들의 물량이 명확하게 올라갔을 때가 세력들이 상승을 바라보고 베팅을 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멤버십분들은 이 시그널이 나오는 것을 주목해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어느새 테슬라는 고점 대비해서 49%, 50%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그냥 사라졌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7주 연속으로 테슬라라는 빅테크 기업이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480까지 갔었을 때 게마스키즈의 흐름과 함께 주가가 올랐었고요. 고평가였기에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다음에야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고 실제로 24년 4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주가가 25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보진 않았던 만큼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에서부터 시작해볼 텐데요. 주가가 480까지 올라갔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500을 간다 했습니다. 주가가 잘 가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은 거의 없는 시점이죠. 물론 저의 경우는 계속 펀더멘탈과 주가의 상태를 비교 분석하면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콜옵션 프리미엄이 75%를 갱신하였고 콜옵션의 거래량이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들어짐에 따라서 겟마스키즈가 풀려서 주가는 반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제시를 하였고요. 추가로 그때 당시 테슬라가 위치한 수급의 위치는 여기 가장 강함에 있는 상태로 고점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추매는 전혀 하지 않고 대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이때는 언제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곳은 중간으로 어중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350에서 400달러대의 구간인데요. 고평가라서 주가가 하락하지만 하락하면서 고평가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특히나 실적이란 이벤트가 걸쳐져 있을 때에는 실적의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평가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 구간에서는 사야 한다, 말아야 한다 등의 의견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시점인 것이죠. 하지만 24년 4분기의 실적이 너무 안타깝게도 약하게 나오면서 주가는 더 하락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한때 주가가 400에서 480에 있었을 때는 주가가 더 하락하길 원하는 투자들이 제법 있었지만 주가가 300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있을 때는 정작 조용했던 비관적인 기사와 이제서야 방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분석과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250달러쯤이 되면은 어느 때와 같이 비관론이 최고조가 되는 시점으로 480이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는 그것에 맞춰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테슬라가 망한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럴 때가 대응 관점에서는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주가가 어중간하게 빠졌을 때는 펀더멘탈의 변화에 따라서 상승
혹은 하락이 결정될 수 있기에 쉽지 않지만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하락한 지금의 주가를 펀더멘탈과 비교를 해서 보면은 악재는 과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평균을 의미하는 이 파란 색깔 선 대비해서 이렇게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센티멘탈 관점에서도 한때 조용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서야 비관론들이 많이 나오는 아이러니한 시기이기 때문에 480달러였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쉽게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안전마진이 많이 확보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분석드릴 수 있는 구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섹터별 수급 현황으로 한때 테슬라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480에 있었을 때는 여기 가장 강한 쪽에 있었다면은 테슬라는 지금 가장 약함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주가는 하락했지만 알게 모르게 모멘텀은 회복되면서 강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Y축은 모멘텀을 의미하고요. X축은 힘을 의미하는데 이제 단기적인 바닥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수급 현황이 만약 이렇게 모멘텀이 개선이 되면서 힘까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반등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섹터별 수급 현황의 흐름은 제가 매일 신석기 및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유를 드리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여기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테슬라가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 펀더멘탈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어떠한 이유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냥 무작정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480이었을 때는 고평가이니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을 드렸다면 250달러로 저평가가 되었고 웬만한 악재는 다 반영이 되었으니 이제는 좋은 점을 더 많이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조금은 좋지 않은 타이밍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집필해온 책이 출간되었기에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책의 이름은 미국 주식 투자 공식으로 첫 번째 책은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책의 경우는 방법론의 치중에서 집필한 책으로 어떻게 기업의 펀더멘탈을 가늠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기업이 저렴한지 비싼지를 분석하며 그것 외적으로 매크로 지표를 읽는 방법부터 채권 입찰 결과 읽는 방법, 수익률 곡선, 유동성, 환율 분석 방법, 제가 보는 차트 패턴, 그리고 수급의 방향까지 모두 익히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테슬라, 배당투자, 그리고 그것 외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까지 집약적으로 분석을 드려놨는데요. 책에 집필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꾸준히 해왔기에 좋은 기회에 매번 테슬라를 투자해온 만큼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여라도 책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혹은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관심 있으시다면 여기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50%까지 하락한 이유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24년 4분기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25년 1분기와 2분기의 컨센이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일단 주가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하락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테슬라의 모델 Y가 주니퍼로 바뀌는 과정에서 25년 1분기의 출고량 성장률이 유럽과 중국 쪽에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관세에 따른 매크로 지표 영향인데요. 우선 이것은 테슬라의 주가와 테슬라 모델 Y 출고량과의 상관관계로 검정색이 바로 테슬라의 주가이고요. 주황색이 모델 Y의 출고량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출고가 되고 있었던 모델 Y의 출고량이 잘 가고 있다가 모델 Y가 주니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대기 수요가 발생하였고요. 그로 인해 출고량이 이렇게 매우 큰 폭으로 뚝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잠시 이제 주니퍼가 출고가 됨에 따라서 모델 Y의 출고량이 회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참고로 모델 Y와 모델 3의 출고량 합계 흐름인데요. 모델 Y 때문에 파란색의 지표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에게 있어서 베스트셀링 카가 모델 3와 모델 Y만큼 주가와 함께 동일한 상관계를 갖고 있는데 주가는 확실하게 이렇게 과하게 하락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주니퍼가 본격적으로 출고되기 시작하는 만큼
최고량이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이 흐름대로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CPI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쳐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약세가 보이는 과정에서 옌 캐리 트레이딩이 풀리면서 지수 하락에 큰 기여를 한 만큼 CPI 결과가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테슬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번에 가깝게 CPI를 선행 분석해 왔고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20번 중 3번만 미스를 하고 다 맞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선행 분석을 드렸고요. 자세한 건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참고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